나는 어차피 엄청난 돌출이거나 가로 길이가 크게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따라 해가지고 부작용을 감수할 이유는 전혀 없다. 그러니까 내 눈에 맞게 살짝살짝 하고 그냥 끝내는 게 좋다. 지원 방법 및 양식은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맛집의 성형외과 서효서 원장입니다. 제가 이분을 말씀드린 이유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아니면 대학교 1학년 친구들이 와서 물어보는 내용이 거의 다 똑같아요. 다 이 내용이거든요. 앞트임을 하고 싶은데 눈이 너무 몰려 보일까봐 걱정입니다. 두 번째, 제 눈매 교정 해야 되는 눈인가요? 그리고 세 번째, 뒷밑트임은 하는 게 좋아요?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네 번째, 라인은 어떤 라인을 해야 되죠? 근데 그거를 혼자서 판단 내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거죠. 당연하죠. 그러려면은 첫 번째는 사람마다 너무 다르기 때문에 내 눈하고 제일 비슷한 거를 찾아야 돼요. 일단 내 눈이 뭐냐? 기본적으로 안구가 많이 들어가진 않았지만 요 사이가 처진 피부나 살들이 좀 많아요. 그리고 몽고밴드가 없지 않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이 몽고밴드 있잖아요. 하지만 앞에 흰자가 많이 안 보이는 것도 알고 있지만 이거는 내 눈의 구조가 그런 거죠. 쉽게 얘기하면은 이 앞꼬리하고 뒷꼬리하고 수평하지 않고 약간 이런 식으로 경사져 있고, 그리고 처진 피부가 많다고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 약간 이렇게 떨어지면서 앞에 모양이 약간 이렇게 새부리 모양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거지. 몽고밴드가 있긴 하지만 몽고주름이 심하다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 누호가 보이잖아요. 몽고주름이 심한 사람은 여기 이런 식으로 이 몽고밴드가 이렇게 내려오면서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밑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마치 방패처럼 얘를 막고 있어요. 보세요. 여기 이렇게 보여야 되거든요. 근데 아예 눈물샘 자체가 없죠. 이분은 눈물샘은 보여요. 그런데 요 모양 자체가 약간 새부리처럼 뾰족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에는 100% 터야 되는 거예요. 아마도 여기 보이시죠? 요 주름 보이시죠? 그리고 여기 요 주름 보이시죠? 여기까지 터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터야지 이 느낌이 나와요. 그러면은 이분이 여기서 이렇게 텄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검은 동자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앞이 이렇게 늘어나 있잖아요. 그런데 뒤는 이만큼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뒷밑트임을 같이 한번 생각해 주는 것도 나쁜 건 아니죠. 그러면은 트고 보는 거죠. 비율이 어느 정도 맞다 하면 여기서 끝. 아, 근데 이게 좀 더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하면 살짝 더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분이 흰자가 안 보이는 거는 여기가 작아서 그런 거죠. 그쵸? 쉽게 얘기하면 눈이 작은 거죠. 눈의 가로 폭이 작은 거죠. 근데 우리가 몽고주름을 얘기할 때는 바로 이 부분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부분은 누호랑 연관이 돼 있고 바로 여기 이 부분은 물론 윗팀과 또 연관이 돼 있긴 하지만 실제로는 라인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를 해드리면은 여기 이 부분, 여기가 몽고주름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분이고 여기서부터는 라인과 주로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뭐 앞팀, 밑팀 하면서 이 부분을 잘라내기도 해요.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 건 맞죠.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쌍꺼풀 라인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는 라인의 영역인 거고 여기는 트임의 영역인 거죠. 두 개가 약간 분리가 돼 있는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내가 여기에 흰자를 보여주기 위해서 더 핵심적인 거는 앞팀, 윗팀이 아니라 쌍꺼풀 라인이 올라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라인이 어느 정도 두께를 잡아줘야지 처진 피부가 걷어질 테니까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 거고 거기에 플러스 트임이 등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라인을 올리지 않고 뭐 무쌍 느낌의 라인을 만든다라든지 아주 얇은 속쌍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놓고 트임을 아무리 해봤자 흰자는 똑같다 이 얘기인 거예요. 오히려 이 빨간색의 누호만 더 많이 노출되게 될 테니까 인상이 더 싸나워지고 뭐 매서워질 수가 있겠죠. 그러면 도대체 이분은 트임을 해야 되는 걸까요? 말아야 되는 걸까요?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트임을 많이 하는 건 별로 추천하고 싶지가 않아요. 우리 사연을 주신 구독자분과 이 리얼 모델 분하고 사진을 비교했을 때 이 아래쪽은 수술하기 전이고 이거는 수술하고 난 후고 비교했을 때 가장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게 뭐냐 하면은 가로 길이에요. 지금 이분이 여기가 좁잖아요. 이분은 얘가 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앞에 흰자가 좀 더 보이고 흰자가 좀 적게 보이고 이러잖아요.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이 라인이 여기 부분에 있어서 라인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 맞지만 이 앞을 좀 빼주게 되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여기가 오픈이 되니까 좀 시원스러운 이미지를 주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빼는 양을 너무 많이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거를 너무 많이 하게 된다면은 요 부위가 이런 식이 되면서 약간 매서운, 누호가 100% 노출이 되는 그런 눈이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좋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살짝의 앞트임 정도는 추천할 만하죠. 나쁜 게 아니죠. 지금 보이는 누호는 한 30%밖에 안 되니까 한 50에서 한 70%, 한 3분의 2 정도 보인다. 이 느낌으로 접근하는 거는 나쁜 게 아니죠. 두 번째, 이분은 눈매 교정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게 이분이 눈을 치게 뜨신 모습이에요. 보면은 만약에 눈 뜨는 힘이 없었다면은 이 테두리가 끝까지 올라가 가지고 이 검은 동자 있죠, 여기 위에 흰자까지만 이렇게 비쳐 보여요. 그 얘기는 눈 뜨는 힘이 그리 나쁘진 않다. 바꿔 얘기하면은 처진 피부가 많은 편이다. 그러면은 눈 뜨는 힘이 그렇게 나쁘지 않고 처진 피부가 많은 편이니까 이분 같은 경우에는 눈매 교정이 필수는 아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만약에 심각한 안검하수가 있었다면은 이런 식으로 테두리가 내려가 있고 눈썹을 이렇게 치게 뜨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가성 안검하수 쪽에 좀 더 가까운 편이니까 눈매 교정은 무조건 해야 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냥 미용적인 목적으로 라인을 잡으면서 약간의 눈매 교정 해주는 거는 나쁘진 않겠다 이 정도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실제로는 잡아봐야지 확실하게 알 수 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여기서 라인과 연관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은 쌍꺼풀 라인의 높이가 매우 중요한 사람인 거예요. 세 번째로 도대체 내가 어떤 라인을 잡아야 되느냐, 그거는 일단은 기준점을 잡아놓고 시작해야 돼요. 우리가 기준점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인아웃, 인아웃이라고 말하는 거는 바로 이 몽고주름이랑 연결되는 선, 요거예요. 이게 기준점이 돼요. 요거를 기준으로 삼아서 위로도 올라가 보고 아래로도 내려가 보는 거죠. 이분 같은 경우 자세히 보면은 여기에 약간 이렇게 홈이 파인 게 보이네요. 그러면은 여기서 연결된 선을 만약에 이렇게 잡는다면은 이거는 세미아웃. 그리고 요 선에서 살짝 아래로 여기 주름 하나 더 보이네요. 요거를 잡으면은 인라인. 이렇게 되는 거죠. 나한테 어울리는 라인은 물론 우리가 가이드는 제시를 해요. 야, 이거 이상 올라가면 안 돼요. 이거 이상 내려가면 안 돼요. 뭐 이거 이상 올라가면 소세지고 이거 이하로 내려가면은 전후 차이가 거의 없으니까 돈 낭비예요.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그 사이에서 원하는 걸 택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내가 원하는 게 나한테 맞는 라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다만 이분 같은 경우에는 처진 피부가 많고 덮이는 게 많기 때문에 너무 낮은 라인을 잡게 되면은 전후 차이가 아예 없이 무쌍 느낌이 나와서 이런 식의 무쌍 느낌이요. 그거 자체가 싫어하시는 분들도 꽤 있잖아요. 또 여자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인아웃을 먼저 추천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다만 내가 앞머리가 좀 확실하게 보이고 싶다 하면은 이런 눈 같은 경우에는 그냥 세미예요. 세미아웃. 이런 식으로 그냥 바깥으로 빠져야죠. 어쩔 수 없죠. 그러니까 그거는 개인의 선택이라서 뭐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이런 식의 인아웃을 많이 선호하는 편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항상 물어보시는 게 뭐냐면은 우리 뭐 물건 사러 갈 때 막 특별하게 뭐 살 생각은 없지만 이거 뭐 어때요? 괜찮아요? 이렇게 물어보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게 바로 드미팀이에요. 부작용도 많고 재발하는 경우, 다시 올라가거나 붓는 경우도 상대적으로 많은 수술이고, 그래서 그런 것들 이제 많이 인지하고 계시니까 내가 꼭 디미팀을 해야겠다 막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드물고, 이걸 하면서 그냥 살짝 좀 하는 건 어떨까, 많이는 아니고 살짝 좀,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저도 이분 같은 경우가 약간 여기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올라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올라가 있다고 했으니까 여기를 약간 이런 식으로 살짝 이렇게 빼고 이렇게 살짝 내리는 거 자체는 나쁜 건 아니잖아요. 많이 했을 때가 문제인 거지. 아까 제가 앞트임도 똑같이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서 많이 하는 건 문제지만 살짝 터주고 살짝 내려주는 것 자체는 눈이 이렇게 기울어진 사람한테 있어서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 건 사실이다. 그러니까 트임은 결국에는 무조건 해야 되는 필수적인 건 아니지만 내 눈이 가로폭이 좁고 피부가 많이 덮여있는 눈이다 보니까 살짝 해주는 거는 도움이 되니까, 여러 뭐 흉터가 생긴다라든지 뭐 안구가 건조된다라든지 이런 부작용들이 있는 거를 충분히 감안을 하고 살짝만 하겠다고 하는 거는 괜찮은 거예요. 이런 눈 구조를 가지신 분이 성형외과에 되게 많이 오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집에서 이렇게 잡아봤는데 뭐 이렇게 이쁘게 나오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일단 성형외과 가서 상담을 해보고 내가 이제 원하는 눈 사진을 좀 보여주고 그렇게 안 될 것 같지만
이렇게 어떻게 될 방법이 없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남의 사진 그렇게 보고 따라할 필요 없고 그냥 내 눈에 맞는, 내가 잡아봤을 때 적합한 그런 라인을 내가 수술을 한다. 그리고 나는 어차피 엄청난 돌출이거나 가로 길이가 크게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따라 해가지고 부작용을 감수할 이유는 전혀 없다. 그러니까 내 눈에 맞게 살짝살짝 하고 그냥 끝내는 게 좋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